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라는 책이에요. 팀 나탄 스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뒷부분 두 번째 파트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서는 자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명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다스릴 때 자각하는 그러한 연습들이 필요하고 자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화를 다스릴 때 명상을 하면 그 화를 다스리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자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각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뭐 아시겠지만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하고요. 또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런 내면의 마음, 감정,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자각을 많이 해주고 그러한 훈련들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면 나도 미움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화가 없이는 진정한 이해도 없다.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대화를 열어야 한다.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타인과의 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대화도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과의 대화 그 속에서 또 이해가 있고 소통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과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모든 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 내 자신의 뭐 결정과 그런 장점과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타인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 역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거나 나에게 거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가 그 행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지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가 더 쉽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만의 고통을 당할 뿐이고 그 사람은 단지 공격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화가 나게 되고 그 사람을 응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난다. 이 부분은 모두 공감하시죠? 예.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름없이 마음속에 화를 갖게 되고 폭력을 갖게 된다. 우리의 고통과 화가 그 사람의 고통이나 화와 다르지 않은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층 더 동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남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남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화와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 화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이 외부에 의해서 뭐
그 계기로 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상대 쪽은 부차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고 화의 그 주 원인은 내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갖가지 독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안 좋은 감정들, 고통들, 그리고 또 스트레스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출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게 몸속에 독이 쌓여서 내 몸을 망치고 내 건강을 망치는 그러한 병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소들을 빼주는 역할이 뭐냐면, 그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서 내 몸의 독소가 뭐 피부를 통해서든 뭐 폐를 통해서든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마사지나 아니면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심호흡을 자주 해주는 것이 그런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내 몸의 독소를 이렇게 빠지게 빼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그런 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 독소가 쌓이는데, 그 화를 배출하기 위해서 뭐 심리학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은 뭐 치유에 관련 서적들을 보면, 뭐 이렇게 뭐를 열심히 두들겨서 내 에너지, 안 좋은 그런 몸속의 독이나 그런 화의 그런 에너지들을 분출해서 이렇게 빼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루이스 헤이 작가님이 쓰신 그 치유에서도 그렇고, 베개를 막 두들겨서 내 에너지,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서 해소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거는 일시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내 몸속에 내면에 그런 화의 씨앗을 작게 만들어주고,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자각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자각을 통해서 그 화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감싸주고,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돌봐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화가 더 커지지 않도록, 뭐 사람마다 다 작은 그 화의 씨앗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하기는 힘들고요. 그것을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그런 자각과 명상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내 내면의 화를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그런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내 화가 더 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권해요. 그래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장벽을 말하자면 일종의 독이다. 그 독을 감싸 안아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각을 실천해야 한다. 자각의 에너지로 고통과 슬픔을 감싸는 것은 곧 우리 몸의 아픈 곳을 마사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몸이 병들게 되듯이, 정신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병이 들게 된다. 자각은 우리의 정신이 고통의 장벽들을 넘어서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다. 자각은 화나 절망과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자각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각은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깨닫는 능력이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숨을 내쉴 때 나는 지금 그 화를 보고 미소 짓는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화와 맞서 싸우려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행위일 뿐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끌어안을 수 있다. 자각은 화가 지금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이런 것처럼 그런 내 내면의 그런 감정이나 마음, 그런 화에 대해서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연민의 그런 감정으로 들여다보고 나 자신도 들여다봐야 되지만요. 그런 상대방에게도 그런 감정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그런 화에 대해서 화를 좀 더 잘 순환되게끔 화가 잘 순환되게끔 내 몸에 쌓여서 독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상을 통해서 그런 내 내면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보고 여기 책에서도 명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틴나탄 스님이 그런 명상에 관련된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내 내면의 감정들, 그러한 쓰레기 같은 찌끄러기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데 그러한 쓰레기나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다루어서 비료로 영양가 높은 비료로 만들어서 내 마음에 꽃이 피어날 수 있게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훈련들 중에서 훈련을 하는데 명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 내용 중에서 그 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을 읽어드릴게요. 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 주어야 한다. 화가 마음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심리치료에서는 이것을 화와 접촉하기라고 부른다. 화를 억눌러서는 안 되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자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늘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호흡을 자각할 수 있고 차를 마시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보행을 자각할 수도 있다. 화도 마찬가지다.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난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아. 내 마음속에 지금 화가 들끓고 있다는 걸 알아. 화를 자각한다는 것은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고 맞이하고 접촉하고 끌어안는 것이다. 맞서 싸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자각은 말하자면 우는 아기를 품에 안아서 달래는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우리의 아기다. 우리가 보살펴야 할 자식이다.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다. 네, 이러한 것처럼 그런 화를 그 화와 맞서서 싸우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달래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무언가 불쾌함이나 상처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화가 더 크게 이렇게 분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화들이 일어났을 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화들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어떤 감정 때문에 내면에 화가 일어났을까? 그러한 것들을 자각하면서 들여다보고 감싸 안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화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게 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 그 순간에 그 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런 화들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그 내 자신에게 인지시켜 주면서 자각을 자꾸 연습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는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내 내면의 그런 상태를 자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통찰력을 키우고 그러한 능력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화가 왔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감싸놔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